지난 시간에 패밀리의 5가지 도구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객체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패밀리 작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참조 평면을 왜 그리는지, 그리고 매개변수 구속은 왜 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빗의 이 참조 평면 도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요. 레빗에서 레벨을 그린다는 것, 혹은 그리드를 이렇게 그린다는 것, 이것은 제가 하나의 선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상으로 이제 영역을 확장해주면 면을 생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45도 각도로 쭉 길쭉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이러한 객체를 만들고자 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 그리드나 레벨을 생성해 가지고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막 어그러지고 하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참조 평면입니다. 참조 평면은 하나의 기준 면을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돌출의 스케치를 그리거나 수입의 경로의 그 위치를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면을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돌출 객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돌출 객체에다가 45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3D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객체의 구멍을 45도 방향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45도 방향의 참조 평면을 하나 작성을 해주는 거죠. 작성해서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45도 방향의 참조 평면 기준면을 하나 세워주면 이제는 작성의 보이드 돌출을 이용해서 작업 기준면의 설정 값을 기준면 선택으로 이 작업 기준면을 선택해주면 지금 현재 작업 기준면이 이 면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케치를 이렇게 세워서 모양을 내줬다 라고 해두고 완료를 이렇게 눌러 주신 다음에 이거를 관통하도록 쭉 확장을 시켜 주시게 되면 두 개의 객체가 절단될 수 있도록 우리 수정 도구에서 절단을 이용해서 원본 객체, 절단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셔 가지고 이런 식의 구멍도 뚫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조 평면은요, 작업 기준면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객체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절하게 설치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에 여기 참조 평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매개변수와 구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객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 객체는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러한 객체입니다. 돌출을 이용해서 이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돌출 편집 모드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돌출은 스케치를 이 작업 기준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린 상태로 이렇게 돌출이 된 겁니다. 표시를 눌러보면 이 작업 기준면을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작업 기준면이 이렇게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서 이 참조 평면을 이렇게 이동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참조 평면이 이동할 때 이 객체가 같이 따라오면서 여기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돌출의 스케치를 이 참조 평면 위에다 그릴 때 작업 기준면을 이 참조 평면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스케치는 이 참조 평면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참조 평면이 이동할 때 이 스케치가 같이 따라오면서 돌출 객체 전체가 같이 따라오는 그런 결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빗에서 구속이라는 조금 어려운 도구입니다. 어떠한 하나의 객체는 참조 평면이나 어떤 다른 객체나 평행한 면이나 어떠한 점이 있다면 그 위치에 하나의 면의 그 위치를 고정할 수 있는 구속의 기능이 레빗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참조 평면을 작성에
참조평면을 이용해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참조평면을 하나 더 그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 객체를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쭉 끌어가지고 이 참조평면에 딱 스냅이 걸릴 때 드래그 앤 드롭을 딱 놓으시게 되면 여기 자물쇠 모양이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빗에서 어떠한 하나의 객체에 다른 하나의 객체를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물쇠를 딱 클릭해 주시게 되면요. 이제 이 참조평면과 이 객체의 이 면은 붙어 있으면서 하나의 객체가 이동할 때 다른 하나의 객체가 같이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속의 관계가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끌면 참조평면이 같이 따라오고요. 참조평면이 이동하면 당연히 객체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 위쪽에서도 구속을 확실하게 걸어주기 위해서 이 객체를 이렇게 잠시 뗐다가 다시 한번 여기다 붙여주시면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다시 뜨게 됩니다. 이때 자물쇠를 걸어주시면 이제는 객체의 이쪽 면은 이 참조평면에 구속된 상태, 객체의 이쪽 면은 이 참조평면에 구속된 상태로 이 참조평면이 이동할 때마다 같이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참조평면과 이 참조평면이 지금 평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참조평면 사이를 치수로 조절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대각선으로 뻗어나가는 이 객체의 전체 길이를 우리 매개 변수 치수값을 입력해서 결정해 줄 수도 있게 된다는 점, 이게 바로 레빗의 가장 핵심적인 패밀리의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조평면과 이 참조평면 두 개의 참조평면 사이에 치수선을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치수선은 주석에서 정렬치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DI를 누르시고 이 참조평면과 이 참조평면을 이렇게 치수선으로 작성해 놓으면 이 치수선을 매개변수화 시킬 수 있는 버튼은 우리 위쪽에 레이블이라는 곳에서 매개변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화 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우리 특성 창에서나 유형 특성 창에서나 어떠한 하나의 이 칸을 생성해서 하나의 정보값을 입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매개변수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선을 매개변수화 시킨다는 것은 이제 이 치수선이 그냥 객체가 움직일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수값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을 생성해 놓고 그 칸에다가 어떠한 값을 입력해 놓으면 그 입력값에 따라서 결과물이 출력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치수를 매개변수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치수 매개변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치수선을 클릭을 하시고 레이블에서 매개변수 작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개변수 특성창이 이렇게 딱 뜨게 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는 매개변수 유형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패밀리 매개변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은요. 레빗에서 작성할 수 있는 이 매개변수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패밀리를 작성하고 있죠. 가구 패밀리 템플릿으로 들어와서 가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패밀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개변수가 패밀리 매개변수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길이라고 입력해 줄게요. 길이 매개변수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분야 공통은 선택이 가능하지 않고 데이터 유형도 우리가 치수선의 매개변수를 작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은 무조건 길이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 그룹 매개변수라는 거는요. 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길이 매개변수를 어느 칸 밑에다 칸을 설치할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치수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치수 그룹 안에 하나의 칸, 길이라는 칸이 이렇게 생성돼서 여기 칸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어디에다가 이 매개변수를 집어넣을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그룹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이냐 인스턴스냐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죠. 카테고리, 패밀리, 유형, 인스턴스 요 4단계로 이루어지는 레빗의 체계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유형 인스턴스라는 거는 유형 단계에서 특성창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잖아요. 그 유형 편집에서 유형 단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패밀리 매개 변수를 생성해 주시는 거고요. 인스턴스로 선택한다는 거는요, 가장 최하위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하나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객체마다 다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스턴스 매개 변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유형 매개 변수로 선택해 놓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이라는 매개 변수가 하나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 현재 5830이라는 길이 값이 딱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길이 매개 변수를 우리가 이제 수치 값을 입력해서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매개 변수를 컨트롤하는 곳은 여기 패밀리 유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패밀리 유형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패밀리 작성에서 존재하는 모든 패밀리 매개 변수들을 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길이 매개 변수는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길이 값에다가 내가 만약에 2500이라고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줄여서 적용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 길이 값이 이제는 2500으로 딱 맞춰지면서 정확하게 객체가 2500짜리 객체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